맏며느리 순정은 올 추석을 앞두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전통 제사상 차림표와 시장에서 사온 제수용품 목록이 길게 놓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부지런히 나물과 전을 부치고 생선을 다듬으며 분주했을 그녀가 이번에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앉아 있었다. 남편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올해도 준비해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셔. 하지만 순정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크게 띄워져 있었다. 바로 도현의 조부모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흔들며 선언했다. 이제부터 제사는 이렇게 간단히 할 거예요. 음식 차리는 대신 조상님들 사진 모셔놓고 향만 피우면 됩니다. 이게 요즘 방식이에요. 나 혼자 희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전통 제사를 지키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던 터였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다. 결국 도연은 급히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다. 몇 분 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뭐라고? 사진으로 제사? 조상님 모시는 걸 우습게 아냐? 그럴 거면 며느리 노릇도 때려치워. 박 여사는 즉시 집으로 찾아왔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치마자락이 사납게 흔들릴 정도로 성난 얼굴이었다. 거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녀는 손에 쥔 지팡이로 바닥을 탕치며 소리쳤다. 순정아, 내가 감히 우리 집 제사를 간소화한다고. 그건 조상 욕보이는 짓이야. 순정은 기죽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노예처럼 부엌에서 일만 하면서 20년을 보냈어요. 이젠 저도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제사가 가족 화합이 아니라 저 혼자 희생하는 굴레가 된 지 오래예요. 이 말에 모인 가족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졌다. 작은 며느리 미라는 눈을 반짝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도 늘 제사 준비에 불만이 있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순정이 대신 터뜨린 것이었다. 그러나 장남 도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순정을 노려보며 외쳤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세상 웃음거리를 만들 셈이냐? 사진 제사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망신이야.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박 여사는 쓰러질 듯 가슴을 움켜쥐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고 오열했다. 순정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눈에 흙이 들어가든 말든 전 제 의지를 꺾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가족 단체 카톡방에는 맏며느리가 제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다. 친척들의 휴대폰에 알림이 빗발쳤고 각종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우리 집안이 무너졌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졌다. 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단순한 간소화 선언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그녀 스스로도 직감하고 있었다. 순정의 선언이 퍼진 지 며칠 뒤 가족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작은 며느리 미란이 제사 준비를 돕겠다며 시어머니 집으로 온 날이었다. 미란은 순정을 곁눈질하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형님, 이번에 사진으로 제사하신다면서요? 솔직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 큰 상 차려요? 음식만 버리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동조가 섞여 있었다. 박 여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미란을 노려보았다. 너까지 형님 편들면 이 집안은 끝장이다. 너희 며느리들이 감히 조상을 우습게 보니 내가 못 살아. 하지만 미란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힘들어요. 매번 제사 준비한다고 친정에도 못 가고 허리 휘어지게 일만 했잖아요. 이번엔 형님 말이 맞아요. 사진으로 간단히 하고 다 같이 차라리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낫죠. 순정은 순간 동지가 생긴 듯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란의 비웃는 눈빛에서 묘한 불안을 감지했다. 마치 자신의 선언을 이용해 더 큰 갈등을 부추기려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 도현이 술병을 들고 들어왔다.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거실에 놓여있던 작은 접시를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진 제사라니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만드는 거야. 조상님들이 지켜보신다.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셈이냐? 술병에서 흘러나온 술이 바닥에 번지자 집안 공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미라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도연을 쏘아보았다. 형님이 지킨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형님이랑 어머니는 조상님들 산소도 이미 팔아버린 거 다 아는데요. 남들한테는 전통 지켜라 하고 속으로는 돈 챙긴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은 굳어졌고 박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으로 미란의 뺨을 내리쳤다. 내가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 어른이 계시는 자리에서 뭔 망언이야. 그러나 미라는 맞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비웃었다.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다들 아는 사실을 왜 감추세요? 전통 제사 지킨다면서 결국 돈 때문에 다 무너뜨린 건 어머니랑 큰아들이잖아요. 순정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 속에서 서 있었다. 자신이 제사 간소화를 선언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숨겨진 위선과 부조리를 드러내는 폭탄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친척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며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떠들어댔다. 도연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던졌다. 좋아, 그렇게 다들 우릴 욕보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안 재산은 무너뜨리지 못해. 박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 곁에 섰다. 반면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정에게 속삭였다. 형님, 이제 판이 더 커졌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집안 이번 명절에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그날 밤 제사 문제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집안의 치부가 까발려지는 전쟁으로 확산됐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친척 단톡방에 올라오면서 술병이 쓰러지고 제사상이 흔들리며 며느리들이 고함치는 장면이 집안 전체에 퍼졌다. 이 집안이 더 이상 평범한 가문이 아님을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제사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던 중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던 셋째 아들 준호와 그의 아내 세영이 귀국했다. 모두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워할 줄 알았지만 막상 분위기는 달랐다. 박 여사는 준호 부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얘야, 내가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집안이 지금 제사 문제로 다 찢어지고 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계산이 번뜩였다. 식사가 끝난 뒤 준호 부부는 박 여사를 은밀히 안방으로 모셨다.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귀국한 건 단순히 가족끼리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제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 잠시 환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세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 집안 재산 중 일부를 미리 저희에게 물려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른 형제들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제사 전통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니? 제사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제사는 나중 일이지. 내가 감히 그런 조건을? 하지만 준호는 태연했다. 어머니, 지금 형님이랑 형수는 사진 재산이 뭐니 하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작은 형네도 믿을 수 없고요.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전통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체면을 지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통을 이어간다는 걸 친척들 앞에서 보여주면 어머니의 권위도 다시 세워질 겁니다. 세영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대신 어머니가 저희에게 일부 재산을 미리 주신다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제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어머니 뜻을 제대로 받들 사람은 저희뿐입니다. 박 여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간 장남 도연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그는 아내 순정과의 갈등으로 제사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 며느리 미라는 아예 반란을 꾀하는 듯 보였고 그렇다면 남은 건 준호 부부뿐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내 자식들이 결국 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흔드는구나.
이 은밀한 대화는 거실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순정의 귀에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죽이며 문틈 너머의 대화를 엿들었다. 재산을 조건으로 제사를 지킨다니 결국 이 집안에서 전통이란 건 유산 싸움의 도구일 뿐이구나. 그녀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순정은 곧장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내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은 동서, 지금 큰일 났어. 셋째가 어머니와 은밀히 거래를 하고 있어. 제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재산을 선물처럼 달라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들린 미란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웠다. 형님, 제가 뭘 했어요? 이번 명절 제사가 아니라 재산 전쟁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는 거죠. 그날 밤 박 여사는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전통이란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할 건 조상일까 아니면 집안을 똑바로 세우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이미 늦었다. 제사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며느리들의 반란과 자식들의 욕망, 그리고 유산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얽히면서 이 집안의 제사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순정은 여전히 사진 제사를 주장했고 시어머니 박 여사는 풀세트 전통 제사를 고집했다. 준호 부부는 은밀히 재산을 미끼로 전통 제사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고 작은 며느리 미라는 이 모든 갈등을 즐기듯 불을 지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정은 우연히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하게 된다. 시어머니 방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였는데 그것은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의 매매 계약서였다. 순정은 눈을 의심했다. 선산을 팔았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늘 조상 산소를 지키는 게 집안의 의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 서류에는 분명 몇 년 전 박 여사가 몰래 선산 일부를 팔아넘긴 기록이 있었다. 계약서에는 도현의 이름도 동의인으로 적혀 있었다. 순간 순정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결국 전통을 지킨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어. 제사는 핑계고 돈이 목적이었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제사 준비 회의를 하던 자리에서 순정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조상 산소를 이미 팔아치우고도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이 진심이세요? 서류 위에 찍힌 도장과 날짜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란이 제일 먼저 비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괜히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전통, 제사 다 거칠애였네요. 결국 조상님 산소까지 팔아먹고선 며느리들만 부려먹은 거잖아요. 도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와 세영,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형,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나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집안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으로 너희 공부도 시켰다. 조상을 욕되게 하려던 건 아니다. 그러나 변명은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았다. 순정은 울분을 삼키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늘 저한테 전통을 핑계로 고생만 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조상 산소를 팔아넘기셨다니.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희생을 강요하세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정의 편에 서는 척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전통을 핑계로 우리만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진짜 원한 건 체면과 돈이었네요. 박 여사의 눈가가 붉어지고 몸이 흔들렸다. 너희들 감히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니?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다. 준호 부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묘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제 집안의 권위는 무너졌군.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어. 순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어요.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진 이상 이 집안의 제사는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라 위선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 순간 박 여사는 심한 충격에 몸을 떨며 쓰러졌다. 도현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채였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쏘아보았다. 제사가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조상의 은혜가 아니라 끝없는 분노와 탐욕만이 남아 있었다. 박 여사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에도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기도 전에 순정은 결심을 굳혔다. 이번 명절은 내가 방식대로 치를 거야. 더는 물러서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명절 아침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이었다. 방 안 공기는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팽팽했다. 도연은 여전히 전통 제사상을 차리겠다며 새벽부터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을 사왔다. 나물, 생선, 전, 탕상 위엔 금세 산더미 같은 음식이 쌓였다. 그러나 부엌 한쪽에서는 순정이 태블릿을 꺼내 전자액자처럼 세워두고 조상들의 사진을 차례로 띄우고 있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형수님, 저게 뭐예요? 설마 진짜 사진으로 제사하려는 거야? 이 집안 이제 완전히 끝났구먼. 수군거림이 퍼지자 순정은 당당히 선언했다. 오늘 제사는 사진으로 모실 겁니다. 이게 제 의지이자 시대의 변화예요. 더 이상 누구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전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현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든 젓가락을 부러뜨리듯 쥐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놔. 그는 달려들어 태블릿을 집어던지려 했다. 그러나 순정은 태블릿을 품에 안고 물러서며 외쳤다. 당신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 난 오늘 이 방식으로 제사를 올릴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언니 격인 큰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살다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사진 제사라니 조상님들 얼굴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모셔도 되는 거냐? 순정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조상님들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는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도현은 결국 손에 들던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다. 너는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오늘부로 우리 사이 끝이야. 그의 외침과 동시에 친척들 사이에서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다. 작은 며느리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빛을 번득이며 속삭였다. 이건 집안의 역사적인 날이야. 다 기록해야지. 그 순간 박 여사가 병원에서 급히 퇴원해 집으로 들어왔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거실에 나타난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전통 제사상과 사진 제사가 나란히 놓여 있고 가족들은 서로를 밀치며 싸우고 있었다. 음식은 바닥에 나뒹굴고 향은 쓰러져 연기가 자욱했다. 박 여사의 목에서 굵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조상님들 앞에서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다 불효자식이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조차 싸움에 휘말린 가족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도현은 순정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고 미라는 카메라를 들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현장을 담았다. 결국 순정은 태블릿을 상 위에 올려두고 향을 피웠다. 사진 속 조상들의 얼굴이 연기에 가려 희미하게 흔들렸다. 순간 모두가 일시적으로 멈칫했지만 그 고요는 잠깐뿐이었다. 곧 다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날 제사상은 더 이상 조상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의 권위와 체면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전쟁터였다. 순정은 눈물을 머금고 태블릿을 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집안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사 자리에서 벌어진 아수라장은 결국 박 여사의 몸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쓰러져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도연은 오열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다.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깔려 있었고 가족들은 교대로 들어와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로 귓속말과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밤이 깊자 박 여사는 도연을 불렀다. 힘겨운 숨결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다. 도현아, 내가 장남이니 내 뜻을 이어야 한다.
내가 전통 제사를 지키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거다. 집도 땅도 다 너에게 주마. 도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제사를 지키겠습니다. 형수 같은 사람은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는 병실 밖에서 우연히 들려왔다. 물을 가지러 온 미란이 문틈 사이로 모든 것을 엿들은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곧장 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형부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준다고 약속했어요. 조건은 전통 제사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이건 제사 싸움이 아니라 상속 싸움이에요. 순정은 침묵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도현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제사를 고집했구나. 단순히 전통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어.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진 않아. 며칠 뒤 준호 부부도 병실을 찾았다. 세영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은근히 어머니 귀에 속삭였다. 어머니, 형은 믿지 마세요. 형수랑 문제 많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전통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 재산 일부를 미리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박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니 그녀조차도 혼란스러웠다. 순정은 일부러 병실을 찾지 않았다. 대신 미란과 은밀히 만나 작전을 짰다. 형님,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큰형네나 셋째네가 재산을 다 가져갈 거예요. 우리만 바보 될 순 없잖아요. 순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 명절은 내가 끝까지 내 방식대로 치를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뒤집을 증거를 잡아내겠다. 그날 밤 박 여사는 혼자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이 일렁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상님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지키려는 게 전통인지 아니면 제 욕심인지. 그러나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집안의 권위를 잃을 순 없어. 반드시 전통을 이어야 해.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욕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있었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병실을 무대로 한 은밀한 음모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욕망과 계산이 얽히고 이 집안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이번 명절 제사는 병원에서 가까운 도현의 집에서 치르기로 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내 눈이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전해 들을 거야. 그때 누가 내 뜻을 따르는지 확인하마. 가족들에게 남긴 그녀의 말은 불길 같은 압박으로 다가왔다. 아침부터 도현은 시장을 뛰어다니며 전통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분주했다. 부엌은 기름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고 땀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집착이 서려 있었다. 이번만큼은 꼭 전통 그대로 차려야 해. 그래야 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반면 순정은 거실에 커다란 테이블을 놓고 태블릿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조상들의 흑백 사진과 이름이 차례대로 띄워졌고 그녀는 꽃과 향을 정갈하게 준비했다. 이게 진짜 마음을 담은 제사야. 허울뿐인 음식 차림은 이제 끝이야. 친척들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전통 제사상과 사진 제사가 나란히 놓인 모습은 누가 봐도 기괴했다. 큰 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조상님 앞에 2개의 상이라니. 이게 무슨 모욕이냐? 작은 며느리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좋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해요. 전통이냐 현대냐, 이제는 모두의 판단을 받을 때예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하게 번쩍였다. 도현은 상 위에 진수성찬을 늘어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봐라. 이게 진짜 제사상이다. 정성껏 차린 음식이야. 조상님들도 이걸 원하실 거다.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나무를 올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전을 쌓았다. 그러나 순정은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 화면을 조상 앞에 돌려놓았다. 조상님들은 음식이 아니라 진심을 받으실 겁니다. 보여주기식 제사는 이제 끝이에요. 순간 도연은 분노에 휩싸여 상을 뒤엎었다.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다. 튀김 기름 냄새가 역겨운 연기와 함께 번졌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고 친척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아수라장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통제 불능이었다. 이 집안은 망했다. 큰 고모가 통곡했고 작은 고모는 순정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순정은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높이 들어 올렸다. 화면 속 조상들의 사진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향 연기와 겹쳐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조상님 보셨죠? 저는 더 이상 가짜 전통에 속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순정의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갔다. 화면 속 조상 사진은 찢어진 듯 일그러졌고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해 두었고 영상은 곧 단톡방에 퍼져나갔다. 순정은 금간 태블릿을 부둥켜 안으며 흐느꼈다. 이 집안은 이미 끝났어. 그러나 미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 영상이 퍼지면 집안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재산 싸움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바닥엔 흩어진 음식과 깨진 그릇, 그리고 꺼져가는 향이 남아 있었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자리엔 더 이상 경건함은 없었다.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증오와 욕망, 그리고 파국뿐이었다. 파국의 제사상 사건 이후 집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깨진 그릇과 흩어진 음식, 금이 간 태블릿 사진은 단순한 가정사로 끝나지 않았다. 미란이 촬영한 영상은 단톡방을 넘어 인터넷까지 퍼져나갔고 조상 모독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포털 사이트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런 집안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겠냐, 돈 때문에 제사도 망가진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순정은 창피함과 억울함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 뒤 병원에 있던 박 여사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왔다. 간병인이 건넨 휴대폰 속 영상에는 자신이 피눈물 흘리며 지켜온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조상님들께 무슨 면목으로 가나. 그러나 곧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마지막 뜻을 보여줄 때가 왔다. 며느리들과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는 장례식장을 방불케 하는 침울한 분위기였다. 모두가 의자에 앉아 서로를 노려보았다. 순정은 끝까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도연은 상처난 얼굴로 굳게 입을 다물었다. 준호와 세영은 속내를 감추고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미라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은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 여사는 힘겹게 유언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가 문서를 읽기 시작하자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고박 모 씨의 유언에 따르면 가문의 재산은 제사를 지킨 사람에게 돌아간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번쩍 빛났다. 그러나 이어진 문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만 그 제사는 음식이나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치른 것임을 조건으로 한다. 도현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당연히 나야. 내가 전통 제사상을 끝까지 지켰잖아.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영상과 증언에 따르면 당신은 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으며 제사를 모독했습니다. 반면 순정 씨는 끝까지 조상 사진 앞에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이는 순정 씨뿐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은 폭발했다. 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고 변호사에게 달려들 뻔했고 준호와 세영은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계획이 틀렸어. 이제 모든 게 형수 손에 넘어갔어. 미라는 두 팔을 꼬며 피식 웃었다. 역시 세상은 정의롭게 흘러가네. 내가 찍은 영상이 결국 판세를 뒤집었잖아. 박 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모두 결국 돈 때문에 싸웠지.
하지만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조상은 음식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다. 너희가 그걸 잊었기에 집안이 무너진 거다. 순정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화면 속 조상들의 사진이 따뜻한 빛 속에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절하며 말했다. 조상님들, 저는 오늘에서야 진짜 제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형식에 갇히지 않고 마음으로 섬기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구나. 준호와 세영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갔고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멈추며 씁쓸히 웃었다. 박 여사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야 조상님들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돈과 욕망, 위선 속에 무너진 집안이었지만 유언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제사는 끝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늦은 깨달음뿐이었다.